이제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던가 추가 매수로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주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를 공략할 수 있는 공략 단가, 공략법을 알려드릴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알테오젠 녹화해 볼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제약바이오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제약바이오들을 토탈에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고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골라서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알테오젠이 이제는 이제 코스닥 시총을 치고 올라가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 증시가 참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보셨겠지만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8월 6일이니까 8월 5일 월요일부터 바로 나온 서킷 브레이크 마이너스 8%대 지수 하락 때문에 정말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지금 4년 만에 처음 나온 건데, 그냥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제 핑계가 좀 있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본인만의 성장세를 독특하게 가져가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갈 거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저가 공략 기회가 필요하다. 좀 내려오긴 내려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 알테오젠은 잡고 있지만 비중을 많이 못 담았는데 주가가 안 내려와서 비중을 어떻게 하지? 불타기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하게 갈 만한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좀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초보분들, 아니면 이제 매수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에서 다루고 있는 뭐 히알루론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확실한 모멘텀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려보고요. 다음번 알테오젠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히알루론산이라던가 뭐 SC 제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테니까요. 오늘은 조금 쉬운 버전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이 알테오젠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공략해야 될 건지 적어놓고 정리해둔 공략집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공략법을 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서킷 브레이크 겪고 나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 보면 이렇게 알테오젠이나 모멘텀 강한 종목들 특징이 그런 거예요. 시장이 무너져도 다음날 바로 회복해버린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물린 종목들 대부분이 이런 상태, 대부분이 이제 다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애매한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요, 손실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메꿀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야말로 든든하게 주가를 올려가면서 시장 영향 안 받고 내 종목을 지켜줄 수 있는,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알테오젠과 같이 가져갈 만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영상을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알테오젠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알테오젠을 세간에서 평가하기로는요, 완성형 제약주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완성형 제약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제약주면 제약주지. 뭐가 완성형이냐? 자, 좀 비교해서 볼 만한 게 바로 HLB라는 기업입니다. HLB.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 기업주, 성장형 제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장형이다. 왜 성장형이냐? 지금 HLB에서는 뚜렷한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FDA 승인을 받고 뭐하고 하면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HLB는 성장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굴곡이 조금씩 있을지언정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실적보다는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하고 실적보다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매출이 제대로 나와주는 것부터가 주가 상승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제대로 안 나와주고 새로운 매출처가 계속 생기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이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와 히알루론이다제 공동개발 계약으로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거의 1조에 가까운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올라와 준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알테오젠은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 여기서 다리를 계속 뻗쳐나가고 있다. 마수를 뻗쳐나가고 있다. 이 마수들에서 들어오는 매출들의 규모가 이 제약바이오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건당 들어오는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성장은 자리를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알테오젠이 완성형 제약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렇게 추가 계약으로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매출들을 끌어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알테오젠에는 끊임없는 캐시카우가 자꾸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캐시카우가 이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 융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자금,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해서 기업에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될 때라던가 시설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인력을 충원해야 될 때, 혹은 다른 기업들과 계약을 맺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그거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유상증자 많이 하죠. 주주들에게 손 벌리는 겁니다. 우리 증자를 할 건데 주주분들 우리 기업 믿고 이거 돈 주고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한 기업이 돈이 없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갚을 만큼의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해주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손해겠죠. 대부분은 손해 쪽으로 잡혀있는 기업들이 유증을 많이 펴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상증자 쪽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현금이 들어온다? 유상증자 정도 있겠구나. 한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오히려 진짜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런 자금을 들여올 때는 오히려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버리고 말지 유증 같은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주주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요. 우리 돈 잘 벌고 있고 진짜 이 큰 돈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과거에 뭐 차바이오텍이라던가 네이처셀, 신라젠 이런 기업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기업의 오너가 직접 그 작전에 관여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주주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라는 종목을 이 업종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에 반해서 알테오젠은요. 보다 본인만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둔 상태에서 본인만의 매출을, 본인만의 것들을 계속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확실한 완성형 제약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변수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실패했어 이런 얘기도 들려올 수 있겠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제약주, 돈만 잘 벌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건데요.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또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제약주의 미래라고 적어놨죠.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때까지 연역을 좀 살펴보면 앞전까지는 막대한 자금을 먼저 들여서 시설을 짓고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에 들어갑니다. 연구에 끝나게 되면 임상에 들어가고요. 임상에 들어가면 상용화에 준비를 하겠죠. 성공을 했다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이죠? 한 2, 3년이면 길어도 될 것 같지만 임상 1상부터 3상까지가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될 거고 판매에서 나온 매출을 뭐에 쓴다? 처음에 마련했던 자금, 빚이죠. 빚 갚는 데 쓴다는 게 이 제약바이오의 기본적인 카테고리예요. 이때까지 제약바이오 연역을 살펴보면 보통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제약바이오 판매량이 초반에 만들었던 자금 확보, 이 빚보다 적어버리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총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CDMO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약사가 A라는 아주 좋은 약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약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정말 잘 되다 보니까 애초에 약품을 만들 때부터 효능, 효과 같은 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약품이 저런저런 효과가 있네. 이러한 수치를 보이는 약품이네라는 데이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사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원료를 만드는 그 원료 배합이라던가 이 만드는 방법, 이 레시피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약품을 보고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보자라고 B라는 제약사가 A라는 약품이 보여주는 효능 효과와 100% 동일한 B라는 다른 약품을 원료로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약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약품을 따라서 한 개 만들어 줌으로써 시장의 다각화를 뒤집고 들어가서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에요. 이 바이오 시밀러가 가능한 업종들은 보통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어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시밀러, 이 시밀러가 비슷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약품이 어떤 효능을 보이는지 알고 그 약품을 통해서 어떠한 임상을 통해야 되는지 알고 과정들을 다 알게 될 거고요. 애초에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료들을 배합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맞는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CDMO는요 같은 예시입니다. A라는 제약사가 A라는 약품을 만들었는데 이 약품을 만드는 아까 과정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들고 돈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다른 제약사라던가 병원들에서 막 수요를 막 넣고 있는데 이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들이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이 수요가 유통기한이 좀 있어요. 수요량이 폭발적인 대신에 유통기한 내에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수요는 말짱도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이 엄청난 수요량을 맞춰야 되는데 당장 이만큼의 이제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찍어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B라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찾아가서 우리가 A라는 약품 이런 레시피를 갖고 만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물량 좀 맞춰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판매해서 나오는 거 얼마씩 갖고 드릴게요. 이게 바로 CDMO라는 거예요. 이거를 맡아주는 B 기업이 바로 CDMO 기업이다. 보통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시설 이런 것보다는 생산시설 쪽으로 투자를 먼저 해서 CDMO 사업을 먼저 해서 시드 마련을 먼저 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은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 시밀러가 왜 제약주의 미래인가? CDM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약사의 콩고물을 받아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판권이라던가 판매 금액에 대한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운 좋게 대박나는 약품을 찍어줘갖고 현금을 빨리빨리 마련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약품을 만들 정도의 기업들은 본인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CDM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 A라는 약품이 잘 나가? 우리도 B라는 약품 만들 거야. 라고 A가 거의 독점 시장이었다면 이를 과점 시장으로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판권에 대한 독점이라던가 판매 금액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기업의 성장이라던가 입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볼 거면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을 두고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왜 제약주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도 인식이겠고 지금 반도체나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어제 그 큰 하락을 겪고 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확실한 걸 잡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반도체이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보통 반도체에서 강세를 보이고 이게 약세를 보일 때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혹은 두 가지가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견인해 왔어요.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은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무서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완성형 제약주를 공략하셔라.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도 모멘텀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수익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테오젠은 그래서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뭐 바이오시밀러, CDMO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왜 완성형 제약주라 불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이제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던가 추가 매수로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주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해서 아까 처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를 공략할 수 있는 공략 단가, 공략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앞전에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 공략법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베껴다가 영상을 자기 걸로 찍어갖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략법을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이야 입장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 받아가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들어오셔야만 내용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알테오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려봅니다. 자, 문자를 남기신 분들께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애초부터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이 채팅방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100% 모두 공략법을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를 남기시면 좋겠다 설명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드려볼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평소에 좀 찾던 종목이야, 그런 종목을 좀 원했어, 증시가 무너져도 나 홀로의 모멘텀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원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 들어보시고요,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
자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조정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기업의 모멘텀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보합 흐름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공략법 제가 채팅방에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강쌤 알테오젠 문자 남기시고 채팅방 입장하셔서 공략법들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